은행 다니는 친구의 마이너스 통장 조건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얘는 무슨 혼자서 다른 나라에 사나? 자기 혼자서만 나이 또래 할 수 없는 규모의 투자를 해왔죠. 요즘 미국 주식이 매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보니까 요즘 같은 상황에선 상상하기 어렵지만 요즘 가장 좋다는 미국 주식도 무려 20년이 넘는 지옥의 횡보장을 거쳐왔습니다.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세상이란 게 원래 무서운 게 재산을 한 푼 한 푼 쌓아 올라갈 때는 진짜 그 매 순간이 버겁고 힘든데 내려갈 때는 실수 한 방으로 훅 내려갑니다. 궁금하면 한번 실험해 보셔도 좋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똥볼을 차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람의 행동에 관성이란 게 있어서 그냥 생각 없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는 너무나 쉽거든요. 나의 재산을 지켜줄 원칙들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원칙은 일확천금을 바라는 사람들로부터 피하자. 요즘 들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투자 경험이 조금 더 짧은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매달 수익 목표를 10%, 20%씩 잡고 이런 수익률을 못 내면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가만히 무방비 의식 상태로 가지고 있으면 그런 주변인들의 말에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방법인데요. 그런 사람이 곁에 있을 때에는 자기 자랑을 들어주는 게 공짜가 아니라 유료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 너 벌었다고? 그럼 네가 밥 사. 네가 오늘 사면 되겠네. 사실 그럼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일확천금이 아니라 적정한 수익률이냐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지난 100년을 돌아보았을 때 지구상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자산은 역시 주식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그런 미국 주식 역사에서도 손 꼽을 만한 분이 한 분 계시죠? 바로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 50년 동안 기록했던 연평균 수익률이 약 20%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워렌 버핏조차도 최근 10년의 성적표를 보면 그 이전 연도만큼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워낙 기술이 발전하면서 정보를 얻는 것에 대한 비용이 워낙 싸졌기 때문에 시장 평균보다 투자를 압도적으로 잘한다는 것이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많은 투자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 S&P 500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연평균 수익률이 약 9.2% 정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기록한 수익률과 그렇게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평균 수익률 8%에서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이 기록한 12% 정도를 만약에 크게 초과한 수익률을 목표로 삼는다고 한다면 내가 생각보다 너무 큰 수익률을 목표로 삼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계속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원칙,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수입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산의 급등기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많이들 본업보다 재테크나 자산 증식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회사 월급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본업만 믿고 있다가는 벼락거지가 된다. 본업은 뒷전이고 온 정신이 주식과 비트코인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돌아보면 오래전 또 최근까지도 내가 가진 돈에 은행 돈까지, 즉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루트라면 40대, 50대에 샀었을 부동산이나 자산을 이른 시기에 취득해서 시간이 흘렀고 또 그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훨씬 더 큰 부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멋진 시나리오에 처음을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은행이나 누가 나한테 돈을 빌려줄 때 도대체 뭘 믿고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까요? 이제 재테크를 시작해서 돈을 좀 벌어보려는 사람한테 어디 돈이 있어, 담보맡을 자산이 있어. 그런데 놀랍게도 있죠. 바로 제가 일해주는 대감집 어르신의 얼굴을 보고 빌려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아 보이지만 내가 앞으로 매달 꼬박꼬박 들어올 월급이란 게 있는 직장인에겐 은행은 정말 귀신같이 냄새를 맡고 돈을 빌려줍니다. 저 같은 자영업자는 정말 돈 1,000만원, 1,500만원도 빌리기 어려운데 주변에 은행 다니는 친구의 마이너스 통장 조건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도 1억, 마이너스 통장인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1.69%? 저는 뭐 이 친구가 다른 나라 사람인가 했어요. 실제로 그 친구는 취직 직후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풀로 땡겨서 투자해 왔죠. 겉으로는 비슷한 나이, 비슷한 직업, 비슷한 삶의 단계를 밟아 나아간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결정들이 모이고 모여서 5년, 10년 후에는 아주 커다란 결과의 차이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요즘처럼 좋은 때에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어떤 자산이나 자산 가격은 지옥의 횡보장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잘 나간다는 미국 주식도 20년이 넘는 횡보장들이 있어 왔고요. 2021년에는 정말 믿겨지지가 않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의 경우에도 불과 몇 년 전까지 계속해서 떨어져만 가는 모습을 보여왔죠. 이 바닥에서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박스피도 있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좋은 자산을 찾고 또 대출을 풀로 받아서 레버리지를 일으킨 것까진 좋아. 그런데 내가 투자를 한 시점이 기가 막히게 또 고점 근처를 잡았고 10년이 넘는 횡보장을 맞이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치고 힘들어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레버리지, 즉 내가 가진 것 이상의 자산을 홀딩하고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수입입니다. 그 월급이 있으니 내 배심이 두둑해지고 횡보장을 버텨서 또다시 올 대세 상승장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결국 레버리지만큼의 자산 상승을 맛볼 수 있게 해주는 건 그 레버리지 자체도 있지만 지금은 작아 보이고 귀여운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내 수입 덕택이라고도 할 수 있죠. 사실 저는 어릴 때 부자들을 보면 왠지 좀 부정적이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실제로 삶의 중요한 단계에서 결정을 하는 것들을 지켜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나쁜 방법, 부정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자산을 투자하는데 자신만의 확고한 현명한 투자 원칙들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충동에 휩싸여서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을 무시할 때 정작 본인들은 그런 때에도 휘둘리지 않고 자신들의 룰을 지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가장 최근만 되짚어보더라도 결국에 돈을 많이 버는 정석적인 방법은 비트코인이나 한탕을 도모하는 파생상품과 같은 것이 아니라 그냥 전통적인 부동산이나 좋은 주식들을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오랫동안 보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나오는 그런 특이 케이스들이 저희들의 정신을 어지럽히죠. 그럴 때일수록 정신무장을 단단히 하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지켜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